본회의장에 추경호 의원은 나와서 표결에 참여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을 선언했죠. 자, 국민의힘의 보이콧, 박 교수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예상됐던 대응인데 불가피한 대응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원인이 됐던 게 1년 전입니다. 12.3 계엄 당시에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하게 왜 그 당시에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왜 아직도 없는가. 만약에 이후에 그 당시에 상황이 복잡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봐도 참 우리가 그때 잘못한 것 같다라고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다면 오늘날 소위 말해서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첨부됐을 때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거는 정치적인 실수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얼마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네. 저는 왜 아직도 1년 전에 국민의 특히 추경호 의원은 본인은 국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국회 안에 있었으면 본인이라도 다른 의원들은 못 들어와서 못했다고 치더라도 본인이라도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본인도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1년 동안 국민들에게 왜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명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게 가장 근본적인 좀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금 전 표결이 끝났고 현재 개표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의안 처리의 표결에 항의하면서 퇴장을 한 상태고요. 과연 어떤 표를 추경호 의원은 던졌을지 또 개혁신당 의원들은 어땠을지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없었을지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만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요. 표결에 참여했다면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일종의 모습을 보였을 것 같고요. 개혁신당 3명의 국회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부 양쪽에 예상을 하자면 저는 부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호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종사 혐의에 대한 이 특검의 입증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구속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혹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아마도 체포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체포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무엇보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엄밀히 따지면 내란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논란을 좀 자제한 상태에서 가부가 명확하게 결정날 수 있었을 텐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인 관계로 사실은 이 선후 관계를 좀 맞춰가는 게 법원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지금 법원도 일정이 마구 지금 그 짬뽕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범에 대해서는 먼저 선고가 내려질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 주범 수계라고 하는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결과와 무관하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의원을 1979년 당시 김영삼 신한민주당 총재 비유했는데 글쎄요, 적절한 비유였을까요? 김대현 평론가님, 이게 가능한 발언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979년으로 돌아가자면 당시 YS 김영삼은 YH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이 어떤
이 노동 침해를 당하고 있다, 노동력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좀 두둔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YH 피복 노조 사건이었죠. 피복 노조 사건이었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찰이 그들을 강하게 탄압하고 독재 정권이 그들에 대해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사실은 해외에 있는 언론과 일종의 기자회견을 가졌고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독재 정부가 김영삼에 대한 탄압을 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전선으로 보자면 거대한 독재, 부당한 독재 정권에 맞섰던 어떤 1인 정치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추경호라고 하는 인물은 이 YS가 거쳐왔던 그 정치적 궤적에 비하면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 여부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YS와 비교를 하는 것은 이거는 과유불급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게 말이 돼라고 하는 반응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왜 그럼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했던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단절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 혹은 대통령 윤석열과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고 그런 결과로 그 좁은 시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취임 초기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가 그나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의 상당 부분의 유권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대한 평론가 말씀대로 YS와 비교를 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좀 무리수가 아닐까.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트리거가 될 거다. 정권 몰락의 트리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참 저는 장동혁 대표의 그 YS 제명에 대한 비유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무덤에 있던 그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아마 소리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나하고 동급이야. 급이 동급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제명당했던 것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명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추경호 의원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YH 여공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과 민주 인사들이 감옥에서 목숨도 버리고 희생해 가면서 피로 얻은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1의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계엄이었습니다. 네, 지금 가결이 됐네요.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결과 같은데 그렇죠. 말씀 이어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이 합법적인 계엄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국민 상식적으로 포고문을 보면서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것을 해제하는 데 적극 동참한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을 뒤로 뺐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여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 소위 뭐 뺑뺑이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정말로 국민들이 용서할까 말까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곧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가? 적반하장이다. 그렇죠. 앞서 얘기했지만 네. 이재명 정부를 얼마든지 비판은 됩니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지금 무슨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이고 정권 망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 귀에 와 닿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정말 장동혁 대표야말로 딴 나라에 살고 있는 당대표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강하게 바라고 있지만 일단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보다는 또 다른 부분이 고려가 될 거로 보이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뭐 기각될지 인용될지 뭐 반반이다 정도 봐요. 기각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기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각이 됐을 때 만약에 기각이 됐다고 쳤을 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떤 논평을 내놓을 거냐는 거예요. 그때가 취임 100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센 워딩이 나올 겁니다. 봐라, 우리를 갖다가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했던 쇼가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결국 너네 천벌받을 거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그게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라고 봐요. 즉 우리가 12.3 개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당신 헌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을 때 원내대표로서 왜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과 전화 통화 몇 번 했던데 혹시 짜고 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구속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으로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뭐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것이 기각됐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는 계엄에 동참한 게 아니었다. 내란 세력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이재명 정부야말로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법적 책임도 안 지겠고 정치적 책임도 나몰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논평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도 반반 정도로 구속 확률을 예상하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했고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반대표가 4표가 나왔는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혁신당 3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본다면 나머지 한 분은 이번에 국회 의결이 뭐 통과되더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박지원 의원이 반대표의 한 표 주인공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되는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예상이신 거죠?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자, 지금 혐의 입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지시 명령을 내린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로 내가 저 계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행동을 보인 거기에 그러니까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 특검이 무언가 민주당에게 우리가 열심히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잉 차원도 상당 부분 있지 않나 하는 평가를 해보고요. 추경호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평가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3선, 4선 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판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여긴 여야 가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혹은 또 누구나 예측 가능한 온건한 어떤 판단을 주로 내려왔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체포영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정청래 지금 대표가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추경호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민의힘은 모두 내란의 공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재명 현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방주범이 되거나 자,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민주당이 일삼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란 프레임이 형성돼 있는데 사실은 법원이 그 프레임을 걷어내고 법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자, 직접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이게 과할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참 이거는 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데 형법상 내란 수괴에 대한 방조범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형, 둘 다 마찬가지로 중형이긴 한데 어쨌든 내란 수괴에 대한 방조범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합니다.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이었고 정권의 2인자였던 그런 사람이 내란 수괴의 계엄, 불법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묵인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내란에 대한 혐의는 받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 따져보면 한덕수라는 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또 경력도 다양하게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또 진보정부에서 총리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온몸으로 막았다 한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그래 이렇게 정말 오랜 경륜을 갖추신 분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니까 그만둬야지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묵인 방조한 것도 인정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고령의 한덕수가 그것을 과연 묵인 방조하지 않는 이상으로 활동했을 때 그 계엄이 중단됐을 것인가? 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그러니까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스스로 자인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 것, 그거는 비겁하다, 비열하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네. 과연 법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 애매한 부분이 전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 헌재에서도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때 내란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형법상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터인데 그 전까지 그에 따른 종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미뤄두고 조금 더 면밀히, 조금 더 깊이 있게 판단을 다각도로 해보는 노력도 어쩌면 이 불법 계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등의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CTV를 통해서 증거가 나온 만큼은 또 인정했다. 그리고 그래서 위증했다라는 걸 인정하기도 했었죠. 박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앞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내란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뭐 종범들 처리하고 뭐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 얘기하나. 우리 헌법에요. 내란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은 헌법기관, 국회라든지 선관이라든지 이런 헌법기관의 운영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 이것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군인들을 투입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온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선관위에 군인들이 투입돼서 직원들 체포하는 걸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헌법기관에 중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국민들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묵도를 했습니다. 그걸 내란이라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란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국민의힘 대변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헌법을 보긴 한 거냐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 총리가, 저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은 이제까지 자기는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거를 저는 양심상 믿었어요. 그런데 CCTV 아니었으면 정말 온 국민이 또 속을 뻔했습니다. CCTV 열어봤더니 어땠습니까? 정족수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왔나 안 왔나 국무위원들 숫자 세고 있었잖아요. 빨리 와, 이렇게 전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 포고문에 서명 안 하는 국무위원들한테 서명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 반대한 겁니까? 반대를 하려면 물론 본인이 아무도 안 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둘이 있는데 들어가서는 재고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했다지만 그거 들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남들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무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계엄 반대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렇죠. 네.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 유고시에 실제로 이 사람 한덕수 전 총리 직무대행 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역량이 있는 후배들이 말할 거니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자기 포고문 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받아가지고 자기 챙기는 모습까지 CCTV에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온 국민 앞에서 몇 번을 거짓말을 했습니까? 과연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게 기억 안 난다? 아니, 그런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단 하루라도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자기 정신도 못 챙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키를 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 수준 이하의 답변이었고, 죄를 자기에게 가해지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지 않느냐, 정말 통탄스러운 변명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한 전 총리 1심 결과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 박 교수님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 판사가 내란을 인정을 하게 된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그나마 적극적인 어떤 계엄 내란 행위에 동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무슨 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군 파견이나 경찰 파견이나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시하거나 그걸 고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수위가 낮은 종사자라고 생각되는데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들은 적극적으로 군 투입과 그다음에 언론사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을 지시하거나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기징역이 구형될 거다라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 이상이 구형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다들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1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로 9년 또는 10년 이런 중형이 선고가 된다면 다른 주요 종사자들 그리고 우두머리에게 아마도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측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대한 평론가께서는 한 전 총리 1심 선고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이 되시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우선 구형 자체가 구속 15년, 굉장히 중한 형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이것은 100% 내란이 확실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당시 내란 수계였던 윤석열의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묵인 혹은 방조한 것도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15년 형이 내려지게 될 건데, 자, 근데 일반적으로 예측할 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45년 전에 전두환 신군부와 관련된 내란 판결 때 당시 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이었나요? 네. 그분에 대해서 결국 법원이 7년 구속을 하는 형을 내렸었습니다. 자, 그에 준한다고 하면 지금 15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그러나 한 10년 언저리의 중형이, 만약에 이제 두 사안이 모두 확실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10년 언저리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것은 내란 사건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 뭐 이상민 장관, 뭐 김용현 장관 이런 분들은 뭐 15년 이상이 나오겠네요. 모두 그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이 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국민의힘이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이어질 텐데, 우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 절연, 그리고 이 새롭게 거듭나는 노력이 이어질 겁니다. 당시 이제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판결이 있고 나서 네. 사실은 96년, 97년도에 보수 정당의 명맥을 이어왔던 또 YS나 그 뒤를 이었던 정치인들이 또 새롭게 거듭나면서 보수 정치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새롭게 거듭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이 혐의가 만약에 예상보다 낮은 형이 나오거나 내란에 대한 명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것이 유죄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미룰 수도 있는 점. 자,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설 거고, 민주당은 또 아마 굉장히 센 이 내란 프레임을 더 강화시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돼서 이 법원이 내란과 관련된 확정 혐의를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추경호 의원 구속 관련돼서도 지금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부 사실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과거사를 일본 총리가 사과를 여러 차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지만 고노다마라든지 몇 차례 네.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계엄, 아까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 못한 거에 대한 의도적인 미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엄과 내란 탄핵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과했잖아요 우리. 그러고요. 언제 했지? 뒤져보면 자료 뒤져봐야 한 번 나와요. 비대위원장이 한 번 사과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일본으로 따지면 일본 과거사 사과로 따지면은 고노급도 안 되는 사과예요. 고노다마급도 안 되는 사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사과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계엄 내란 세력과 또는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구나, 반성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과한다고 하고 정치인들이 늘 한 말이 유감을 표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그러니까요. 됩니다. 뭐 아베급으로 사과를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사과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또 사과하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다음 지방선거나 두고두고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을 정말 족쇄로 작용할 거다. 역사의 족쇄로 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평론가, 장동혁 대표가 100일에 사과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현재 내부 분위기가 네. 일반적인 그 국민 다수의 생각하고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 보수 정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탄핵에 동조했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는데 동참했던 정치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의 고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탄핵 소추안 가결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김무성, 정병국 등등의 중도 성향의 합리적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들의 정치 인생을 오랫동안 장기간 이어갔는가? 대부분 다 현재 정치권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종의 정치권의 뒤안길로 꺼져간 것인데, 자,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온건한 방식의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갔을 때 네. 국민의힘의 기득권들은 다 사실은 줄 사퇴를 하거나 정치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과거 정치학자인 막스 베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가 선의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의 소속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들의 몫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자면 장동혁 대표가 취임 초기에 유연한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보수 진영을 떠나서 중도와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동의 유형이 아닐까, 그 점을 한번 곱씹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